안녕하세요. 순서리입니다. 오늘은 패러다임 전환, 렌즈를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같은 현실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소진이 됩니다. 같은 시간표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더 바빠집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들어갑니다. 이 차이는 능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실은 바꾸기 어렵지만 현실을 해석하는 렌즈는 바꿀 수가 있고 렌즈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오늘은 스티븐 코비가 말한 패러다임 전환이 왜 강력한지 현대 심리학과 행동과학의 관점에서 작동 원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해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동은 현실의 사실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의미 부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과학적 포인트가 나옵니다. 뇌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예측하고 의미를 붙이며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더 빨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와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 렌즈를 바꾸는 핵심을 주도성으로 연결합니다. 즉, 패러다임의 전환은 긍정 회로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시선을 옮겨서 행동의 핸들을 다시 잡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통제감입니다. 통제감은 기분이 아니라 행동을 유지시키는 연료입니다. 사람이 지칠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건 체력만이 아니라 내가 해도 소용없다라는 감각입니다. 통제감이 약해지면 시도 자체가 줄고 시도가 줄면 결과가 줄고 결과가 줄면 다시 통제감이 더 떨어집니다. 반대로 통제감이 생기면 작은 행동이 늘고 작은 행동이 쌓이면 결과가 생기고 결과가 생기면 다시 통제감이 강해집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이 선순환을 다시 켜는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여기에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 하나, 패러다임 전환은 현실 도피다. 현실을 안 보고 좋은 말로 덮는 거다. 하지만 패러다임 전환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 내가 바꿀 수 있는 지점을 분리해내는 작업입니다. 현실을 덮는 게 아니라 현실을 조작 가능한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오해 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관점을 바꿔도 소용없다. 하지만 관점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익숙한 해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마음가짐이 아니라 반복할 수 있는 질문과 언어의 틀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강조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생각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생각이 흘러가는 길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럼 패러다임 전환이 실제로 어떤 행동 변화를 만들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의가 이동합니다.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가 곧 현실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문제 전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으로 주의를 옮깁니다. 둘째, 감정의 강도가 조절됩니다. 같은 일을 위협으로 해석하면 몸이 긴장하고 회피가 늘어납니다. 같은 일을 과제로 해석하면 긴장은 남아 있어도 접근 행동이 늘어납니다. 셋째, 행동이 작아집니다. 시작 단위가 작아져서 시작이 쉬워진다라는 뜻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를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조각으로 바꿉니다. 이제 오늘의 5분 실험으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종이나 메모 앱을 열어주시고 아래 순서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나를 가장 흔드는 문제를 하나 적습니다. 업무, 공부, 관계, 건강,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문제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두 번째, 문장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세 번째,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다음 행동 한 조각을 5분 단위로 만듭니다. 네 번째, 실행 의도를 한 줄로 씁니다. 만약 내가 압박을 느끼며 멍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5분 타이머를 켜고 통제 가능한 다음 행동 한 조각만 한다. 만약 누군가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면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종이에 적고 그걸 5분만 실행한다. 이렇게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그러면 이렇게 행동한다는 형식으로 미리 정해주는 것도 실행 의도입니다. 행동은 작아야 합니다. 너무 크면 실패합니다. 자료를 다 정리한다가 아니라 폴더 하나만 만든다. 계획을 완벽하게 짠다가 아니라 내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적는다. 운동을 시작한다가 아니라 스트레칭 5분만 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 단위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패러다임 전환의 실전 형태입니다. 현실을 바꾸기 전에 시선과 해석을 바꿔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통제감이 쌓이고 통제감이 쌓이면 시도의 결과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렌즈를 강화시킵니다. 다음 편에서는 습관 1, 주도성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선택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말을 어떻게 바꾸면 행동이 바뀌는지,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장과 루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쓴소리였습니다.